저는 모든 법률 분야를 다 합니다. 이게 이제는 안 통해요. 실제 살아남는 변호사님들은 조금 더 분야를 공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변한 마케팅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바로 변호사 4만 시대, 변호사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변호사 수가 3만 8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곧 4만 시대가 오는 거죠. 매년 로스쿨에서 1,500명 정도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몇 년 안에 5만도 넘어갈 거예요. 예전에는 변호사만 되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만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회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변호사님들을 많이 만나 뵙는데요. 개업을 하셨는데 의뢰인이 안 온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케팅 비용은 매달 수천만 원씩 쓰는데 수입은 예전만 못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변호사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실제로 살아남고 있는 변호사님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직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는 매년 1,500명씩 늘어나는데 법률 시장의 파이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쩌면 좀 더 줄어들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은 기업 고객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반면에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님들은 개인 의뢰인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신규 변호사님들의 고민이 정말 큽니다. 개업은 했는데 의뢰인이 안 온다.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선배 변호사님들처럼 지인 네트워크가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요. 기존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블로그나 파워링크만 해도 의뢰인이 잘 왔는데 지금은 월에 수천만 원씩 광고비를 쓰는데도 예전만큼은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대형 로펌들이 1분에 하나씩 블로그를 올리는 시대거든요. 개인 변호사나 중소형 로펌이 이런 물량 공세를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결국 마케팅도 돈의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 상황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변호사님 채널을 운영해 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수임을 받는 변호사님들의 공통점 말이죠.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문 분야의 명확한 차별화입니다. 저는 모든 법률 분야를 다 합니다. 이게 이제는 안 통해요.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 소송을 만약에 내가 맡기고 싶은데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고 모든 걸 다 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누구한테 맡기고 싶겠어요? 당연히 전문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혼 전문, 형사 전문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레드오션이 됐거든요. 실제 살아남는 변호사님들은 조금 더 세분화된 틈새 전문 분야를 공략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마케팅을 도와드렸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그 형사 전문인데 그 중에서도 택시기사 관련 범죄 및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되게 좁은 분야죠. 근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전국 택시기사분들이 이 변호사님만 찾아오신답니다. 또 다른 분은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님이신데 재개발, 재건축, 토지보상 전문으로 자리를 잡으신 거죠. 근데 이 분야 전문 변호사는 거의 없거든요. 여기가 블루오션인 거죠. 이렇게 특화된 분야를 찾으면 대형 로펌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브랜딩 구축입니다. 요즘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지인 소개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먼저 합니다. 무려 76%의 잠재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법률 정보를 검색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검색했을 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뢰인들은 그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일을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블로그에 법률 정보만 올려놓는다고 해서 의뢰인이 오지 않죠. 이제는 변호사님의 얼굴, 목소리, 설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유튜브 마케팅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튜브는 변호사님의 전문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 변호사님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네이버에서 어떻게 검색을 할까요? 강남역 이혼 전문 변호사?
이렇게 검색하지 않습니다. 그 변호사님들의 이름이나 사무실 이름 또는 그 유튜브 채널명을 검색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워드 자체가 돈이 드는 키워드가 아닌 무료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유튜브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쉽게 수임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유튜브만 잘한다고 끝이 아니죠. 유튜브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긴 의뢰인이 네이버에서 그 변호사를 검색을 했는데 홈페이지도 안 나오고 블로그도 없고 인물 정보도 안 나온다면 의뢰인은 이 검수 과정에서 불안감이 생겨서 다른 변호사를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와 함께 최소한의 온라인 기반은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하나, 진정성 있게 운영하는 블로그 하나, 가능하다면 네이버 인물 등록까지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변호사님들은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 전문 분야를 재정의하세요. 지금 하고 계신 업무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를 더 세분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온라인 채널을 최소 1개 이상 구축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가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유튜브가 부담스러우시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라도 시작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온라인에서 나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 관리 시스템을 만드세요. 한번 수임 받은 의뢰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재방문하고 추천으로 이어지게 할 건지 고민을 해보세요. 변호사 4만 시대 분명 위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을 모르시거나 알아도 시행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오히려 경쟁 속에서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변변한 마케팅은 변호사님들만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회사로서 변호사님들의 생존 전략 파트너가 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로 변호사님들이 4만 시대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변호사님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